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일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린랜드에다가 유럽 국가들이 이 군대를 지금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국가들한테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린랜드 매입을 위해 가지고 유럽 국가들 8개국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우선 이제 덴마크, 그린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 덴마크에다가 이제 매긴다고 하고요.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도 네덜란드, 핀란드 이렇게 해가지고 8개국에다가 2026년 2월 1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1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린랜드 매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일부터는 25%로 이 관세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만 했다면은 다 이제 관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거를 우리들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게 이 관세가 뭐 만병통치약이야.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랜드를 완전하고 총체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런 협상 카드를 이렇게 또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린랜드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는 그린랜드를 방어를 할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랜드를 우리 미국이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덴마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덴마크는 그린랜드에다가 군대를 보낼 그럴 능력이 없다. 고작 해가지고 이제 보낸다라는 게 개썰매밖에 보내지 못한다라고 덴마크를 완전히 또 비하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린랜드는 미국이 추진을 하고 있는 이제 골든돔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방어 시스템의 요충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그린랜드를 가져가지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린랜드에다가 군대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보내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로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내고 있으면서 그린랜드에서 군사훈련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구의 안전을 위협을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많은 반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유럽 연합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나라의 그 영토이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주권이지 다른 나라가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팔 생각도 없고 미국이 가지고 가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공화당에서도 조차 좀 이제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는 것은 이거는 불필요하고 징벌적인 실수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이거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뭐 독일 같은 곳에서 들어오고 있는 의약품들이나 항공 부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이렇게 매긴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그 생활비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 공화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세는 우리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들이 내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관세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이렇게 또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관세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이제 관세 정책을 쓴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수익 같은 게 줄어들기는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도 타격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미국도, 미국에 사는 우리 미국 시민들도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둘 다한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도 폴리티코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유럽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것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사태를 피하기 위한 비상사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The national emergency is avoiding a national emergency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Meet the Press라고 하는 그 MBC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럽에 대한 이제 관세가 국가 비상사태를 피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캐비넷들은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똘마니들이죠. 무조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감싸는 그런 얘기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관세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또 행사를 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을 할 수 있는 실제 전쟁, 핫워를 방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스캇 베센트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극의 안보에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순히 관세를 이렇게 또 붙여가지고 무역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지정학적인 결정이다. 이게 미국한테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린랜드를 우리 미국이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이 그린랜드를 이 합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다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 스캇 베센트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한테 10%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이제 6월달부터는 25% 관세를 지금 매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모든 나라들한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진짜 합법인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죠. 원래는 뭐 전에 나오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기간을 두고 계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캇 베센트랑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만약에 이게 불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방법이 많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관세를 물리겠다. 다른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베센트 장관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을 뒤집어 버려가지고 혼란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승소를 할 것으로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캇 베센트는. 그런데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많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매기고 있고 어쨌든 간에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인 힘을 이렇게 또 합쳐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한테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 이 총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메일 같은 것에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 유럽은 이제 뭉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폴리티코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프랑스 대통령 이제 마크론 대통령이 우리 유럽 국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다가 바주카를 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주카포를 이제 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CI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국가가 유럽이나 이제 유럽 회원국들한테 결정적인 무슨 압력 같은 것을 이렇게 또 가할 때 유럽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그런 법적 장치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이제 다수결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ACI를 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다른 국가들이 이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결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발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보복을 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한테 뭐 관세를 매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 재산권 같은 것들을 이제 보호를 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광범위하게 타격을 이렇게 또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중국이 뭐 경제적인 그런 압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2023년도 말에 도입이 된 그런 제도라고 하네요. ACI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중국이 계속해 가지고 유럽을 이제 넘보고 있다 보니까 중국을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인데, 그런데 미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처음 사용을 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어떠한 위협이나 협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유럽 긴급 회의에서 ACI의 활성화를 공식 요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대고 트레이드 바주카포를 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 총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관세 위협은 대서양 이 동맹을 파괴를 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독일에서도 이제 덴마크랑 그린란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렇게 또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 의회에서는 작년 여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맺었었던 유럽하고 미국 간의 무역 협정의 비준을 즉각 중단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산 제품들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특히 이제 미국이랑 친했었던 이탈리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서도 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이 유럽에다가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실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다가 대고 그린란드를 이제 먹는 데 있어가지고 관세를 지금 매기겠다, 10%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6월 달부터는 25%의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미국 기업들한테 거의 다 모조리 다 갈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것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이제 비용이 증가를 함으로 해가지고 돈을 내야 하거든요. 다 비용 상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이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도 나쁜 것이고 미국한테도 이제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유럽이 미국의 지식, 재산권 보호를 중단을 하거나 대규모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길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국 기술 기업들과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미국만 엄청난 타격을 이렇게 또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린란드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린란드를 지금 먹음으로 해가지고 이 나토 있지 않습니까? 나토가 지금 나토가 지금 해체가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 러시아나 중국이 결국에는 이득을 얻을 것이다. 나토가 이제 해체가 됨으로 해가지고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잘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여기 뉴스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이나 이런 뭐 국제 기관들에서 모조리 다 이렇게 또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빠져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볼드 오브 피스라고 하는 국제 기구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만들어가지고 그 볼드 오브 피스를 살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 $1 빌리언 낸다고 하면은, 미국한테 $1 빌리언 낸다고 하면은 영구적으로 이 볼드 오브 피스 자리 하나를 이렇게 또 주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볼드 오브 피스라고 하는 어떤 기관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와, 이래가지고 미국이 모든 그런 이제 국제 기관들에서 다 빠져나온 거야.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이 볼드 오브 피스를 만들어가지고 평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전 세계를 이제 경찰 노릇을 이렇게 하겠다. 트럼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혼자서 짱 먹겠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와,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이 위원회 이제 출범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첫 해에
현금을 $1빌리언을 낸다고 하면은 $1빌리언 이상을 기부를 하는 국가에게는 영구적으로 회원국 자격을 부여를 하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입국은 3년 임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액을 기부를 한 그 나라들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볼드 오브 피스라고 하는 이 기관이 목적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네요. 원래 이 볼드 오브 피스라고 하는 이 기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 원래 목적은 가자지구를 재건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실제 그 챕터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제 그 헌장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볼드 오브 피스 이런 뭐 기관을 이렇게 또 만든 것에 대해 가지고 평화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유엔을 지금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볼드 오브 피스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에만 국한이 되지가 않고 미국이 주도를 하는 유엔 안보리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챕터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기 이제 실제 헌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정 지역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점은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분쟁 지역에 이 평화위원회가, 이 볼드 오브 피스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볼드 오브 피스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가입국들을 이렇게 또 받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빌리언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은, 영구적으로 이제 의석을 준다고 하고,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1빌리언을 주면 영구 의석을 준다라는 건가? 와, 이거, 야,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것들을 다 팔려고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돈을, 다 돈으로 보고 있어. 이게 되는 건지. 평화도 돈으로 산다라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평화 올 수가 없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 볼드 오브 피스 그 챕터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하면, 그 헌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가자지구에만 국한이 되려고 했는데, 이 가자지구를 재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볼드 오브 피스를 이렇게 또 만들려고 했는데, 가자지구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 전 세계를 무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미국이 유엔에서 빠져나오고, 모든 그 국제 기구에서 다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쓰겠다, 거기다. 돈을 안 쓰고. 그리고 볼드 오브 피스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주도를 하면서 전 세계 그 경찰 노릇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돈을 받아서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야,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1빌리언을 주면은 국제기구 그 의석을 주겠다, 영구 의석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돈으로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느냐, 전 세계 정치를 돈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지. 국제평화유지기구의 의석을 현금을 받고 판매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거는 돈으로 이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엄청난 비판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원래 이 볼드 오브 피스가 가자지구를 이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원래 처음에는 나온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가자지구 실태를 이렇게 또 보면은, 가자지구의 건물의 80%가 지금 파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자지구를 재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 전략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전통적인 외교 길을 벗어나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이 국제 정치를 하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또 풀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해결을 한다. 야, 모르겠네. 이게, 와, 그러면은 부자 나라들만 계속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모든 나라들이 이기적으로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JP 몰건을 고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도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난입 사건 이후로 JP 몰건에서 정치적인 보복으로 아예 계좌를 폐쇄를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쇄를 하거나 제한을 하는 디뱅킹 행위를 JP 모건이 나한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2주 안에 나는 이 JP 모건을 고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기관들을 고소를 한다고 하면은 이 기관들은 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JP 몰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한테 연준 의장직을 제안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조널은 완전히 가짜 뉴스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JP 몰건의 제이미 다이먼이랑은 전혀 나는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JP 몰건을 고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은행들이 보수주의자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2025년도 8월에는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금융 서비스를 거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크레딧 카드 회사한테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이제 상한을 이제 두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JP 몰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와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이렇게 또 줄 것이다라고 이제 정면으로 이제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JP 몰건이 갈등이 굉장히 깊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JP 몰건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제롬 파월 의장한테 그 압박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 압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조사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압력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JP 몰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디뱅킹을 했다, 내 계좌를 폐쇄를 하거나 제한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고소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JP 몰건 이제 대변인은 나와가지고 우리는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계좌를 폐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언급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의장직 제한은 없었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가짜 뉴스를 진짜 보도를 했다라는 그래서 어디서 찌라시 같은 거 듣고 보도를 이렇게 했나봐요. 그러면서 이 제이미 다이먼은 현재 재무장관인 스캇 베센트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거리를 이렇게 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JP 몰건을 지금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펜타곤 이 전정부에서 전정부라고 하니까 또 웃기네요. 전정부에서 미네소타에다가 1,500여 명이나 되는 현역 군인을 지금 투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군인들한테 대기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펜타곤 이 국방부에서는 알래스카에 주둔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제11 공수사단 소속의 현역 군인 1,500여 명을 미네소타에다가 이제 배치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대기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미네소타 내에서 이민단속 반대 시위가 너무나 격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할 경우에 대비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조치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인서렉션 액트 반란법을 지금 뭐 쓰겠다라고 이제 위협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가 시위대를 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대를 투입을 할 수 있는 그 반란법을 발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위협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군인들 1,500여 명이 현역 군인들 1,500여 명이 대기 발령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아이스 요원이 르네굿을 사살한 다음부터
지금 촉발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1월 7일에 이 아이스 요원이 르네구스를 이렇게 또 사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영상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요원을 차로 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요원이 일부러 차 앞으로 이렇게 또 갔거든요. 차 앞으로 갔다가 차로 치기도 전에 총을 뽑아들고 4발을 쐈습니다. 4발을 이렇게 또 쐈는데 그 4발 모두 르네구트한테 이렇게 또 맞았다고 하거든요. 뭐 2발이 가슴에 맞고 1발은 팔에 맞고 1발은 머리에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시위가 이렇게 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연방정부에서는 요원이 차에 치일 뻔 해가지고 셀프 디펜스 차원에서 총을 쐈다. 그런데 차는 벌써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고 있었거든요. 가고 있으면서 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대고 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네소타에서 굉장히 많은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뿐만이 아니라 주요 도시들에서도 아이스를 반대를 하는 그런 시위가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팀 월즈, 이 미네소타 주지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리고 미네아폴리스 시장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연방정부가 너무나 과도한 개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페더럴 인베이션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좀 나가라, 연방 요원들 제발 이 미네소타에서 나가라. 라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팀 월즈 주지사는 연방군 투입을 이렇게 또 막고, 그리고 미네소타 내 치안을 유지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내셔널 가드를 별도로 소집을 한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미네소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가이디안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니아폴리스에서 친아이스 집회가 이렇게 또 열렸었다고 하네요. 어제 토요일에 보수 인플루언서이자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체포를 당해 가지고 징역살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사면을 받은 제이크 랭이라고 하는 백인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이 마가인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친아이스 그리고 반이슬람 집회를 이렇게 또 열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미니애폴리스 한 가운데서 모여가지고 친아이스 시위를 하자라고 제이크 랭이 그렇게 시위를 열었다고요. 그런데 대략 한 10명밖에 오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제이크 랭이랑 같이 친아이스 시위를 이렇게 하기 위해 집회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았는데 단 10명밖에 오지 않았다. 단 10명밖에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수백 명의 반대 시위대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디다 올렸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미니애폴리스 중간에서 한 중심에서 아이스들을 이제 옹호를 하는 그런 집회를 하자라고 이 제이크 랭이 이렇게 또 해가지고 모였는데 10명밖에 오지 않았다. 그런데 반대 시위대가 수백 명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 10명 집회 참가자들을 압도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도 영상을 이렇게 또 봤거든요. 좀 진정하라고 자기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진정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열받으니까 친아이스 무슨 집회를 한다고 이제 열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니애폴리스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간에 와가지고 하겠다는 그 자체가 또라이죠. 그리고 제이크 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야구 빠따를 들고 경찰들을 막 팼다고 합니다. 그 팬 영상이 뭐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징역형을 이렇게 또 살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또 이제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집회를 이렇게 또 열었다가 이런 사건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물병 같은 거 막 던지니까 뭐 진정하라고 막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흑인 어떠한 사람이 너 내려오라고, 여기 사람도 많은데 너 그냥 빨리 도망가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도망가긴 도망갔거든요. 흑인이 또 도와줬어. 흑인이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빨리 나가라고 흑인이 도와줬어. 흑인이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제이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시위대 때문에 쫓겨나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호텔로 피신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린치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아니, 미니애폴리스에서 그런 이 르네구시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사살이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서 이 마가 완전히 이 트럼피 한 명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 보수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우리 친 아이스 집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10명밖에 안 와가지고 분쟁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일부러 분쟁을 만들었어. 분쟁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어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팀 월즈 주지사는 치안 유지를 위해 가지고 주 방위군을 모빌라이즈를 이렇게 하면서 대기를 이렇게 또 시키고, 그리고 이제 시내에는 장갑차들, 뭐 중무장한 경찰들이 이렇게 또 배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심각한 이런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구구파들, 좀 이제 마가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각하게 이렇게 막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있지 않습니까? 하메네이가 이제 나와서 이제 막 이제 연설을 이렇게 하면서 TV 연설을 이렇게 하면서 최근 몇 주간 계속해가지고 시위가 이란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시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했는데, 수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들한테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시위를 이렇게 또 부추겼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바로 크리미널이다라고 이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에서 일어난 그 폭동에 대해 가지고, 시위에 대해 가지고 폭동의 배후를 꺾어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국내에 범죄자들을 엄벌을 하겠다, 처벌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이렇게 들었대요. 하메네이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미널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메네이가 얘기를 한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제 이란은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이렇게 또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현재 정권을 바꿔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이 하메네이를 비판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자국민을 수천 명씩 죽이면서 통제권을 유지를 하려는 아주 싱맨이다, 아주 병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된 이유는 바로 하메네이의 무능한 리더십 때문이다 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시위대들을 처형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군사적인 개입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모든 옵션들은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 시위대들의 그 배후를 찾아가지고 엄벌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처형 같은 것들을 막 해버린다 그러면은 미군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란에서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사망자들은 최소 3천여 명에서 5천여 명 이상으로 이렇게 또 나온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지금 이 인터넷에 블랙아웃을 이렇게 또 해놨거든요. 인터넷을 지금 통제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3천여 명 이상은 사망을 한 것 같다. 최고 2만여 명까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란은 지금 시위는 일단락 되기는 일단락 됐다고 합니다. 과연 이란은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뉴스를 이렇게 또 봤는데, 그 이란 그 하메네이 정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돈들을 다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있대요. 수억 원을 옮긴 그런 정황을 이제 봤다고 합니다. 시위가 너무나 격해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도망갈 때 그거를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돈을 빼돌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아직은 이란은 붕괴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위는 지금 일단락되고 기관총을 쏘고 있는데 그걸 당해내겠어?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화적이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무장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총을 쏘고 있는데 어떻게 시위를 해?
그리고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란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포춘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FBI에서는 미니애폴리스에 임시 파견을 할 그 요원들을 모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FBI 요원들한테 템포러리 듀리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미니애폴리스 갈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은 비공개로 이렇게 또 보냈다고요. 구체적인 임무 내용은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미니애폴리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반 아이스 시위를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내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FBI 국장 이제 카시 파텔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미니애폴리스를 방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FBI 국장 이제 파텔은 나와가지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 X에다가 폭력적인 폭도들을 단속을 하고, 그리고 범죄 행위를 지원을 하는 자금 네트워크를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자금 네트워크가 범죄 행위, 시위를 하는 게 범죄 행위면은 프리덤 오브 스피치 어디 간 거지? 그러면서 FBI의 수사 차량을 이제 파손을 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체포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FBI를 이렇게 또 보면은 FBI는 예전 과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로 대테러, 뭐 조직 범죄, 고위직 부패 수사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이렇게 해왔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제 들어선 뒤로는 FBI 요원의 4분의 1이 이민 관련 업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민 단속 그 보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관련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FBI 요원의 4분의 1이 아이스 따까리 짓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이 FBI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선 뒤로 위상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다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렇게 또 나온 뉴스인데, FBI가 워싱턴 포스트의 리포터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대요.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 한나 나탄슨이라고 하는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 버지니아에 있는 그 자택을 압수수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고 하고요. 노트북 2대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FBI가 이 기자를 압수수색을 이렇게 또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펜타곤 계약업체 직원의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을 한 그 사건을 수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정보를 어디서 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기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FBI는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의자를 이렇게 또 보면은 메릴랜드 소재 정부 계약업체 시스템 엔지니어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밀 문서를 집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무단으로 보관을 이렇게 또 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점심 도시락 통해서도 시크릿 문서가 이렇게 또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 사람으로부터 이 기밀 정보를 이제 얻어가지고 보도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 이제 펜본디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와 군 안전을 위협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지금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FBI가 기자를 지금 압수수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랑 그리고 언론 자유 단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을 한 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을 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원을 보호를 해야 하는 탐사 보도가 위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라고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언론 탄압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이제는 기자들까지 압수수색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나쁜 얘기를 누가 쓸 수가 있을까요? 예. 우와, 예. 어쨌든 예, 지금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나중에는 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나중에 보면 1, 2년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사들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미국이 맞는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오스트리아 알프에서 아발란치, 그러니까 눈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눈사태가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8명이나 이제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제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제 이제 토요일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풍가우 지역이랑 그리고 푸스터발트 지역에서 눈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풍가우 지역에서 이제 아발란치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2차례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네, 2차례가 일어나가지고 5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스키를 이렇게 또 타고 있었던 스키 투어객 7명이 휩쓸려가지고 4명이 사망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여성 스키어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푸스터발트 그 지역에서 이 눈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체코 출신의 스키를 이렇게 또 타던 사람들 3명이 사망을 했다 라고 합니다. 7명이 휩쓸렸는데 3명이 사망하고 4명은 구조가 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오스트리아에서 8명이나 사망했다, 눈사태로 인해 가지고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 오스트리아 뿐만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요번 일주일간에 프랑스 알프스에서도 6명이 이 아발란체로 인해 가지고 이 눈사태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눈사태로 인해 가지고 1명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 있는 알프스 전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다 라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폭설이 이렇게 또 내리면서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불안정한 그런 그 눈 사태이다. 이 스노우팩이 굉장히 좀 이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벌렌치 같은 눈사태가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합니다. 스키를 탈 때에도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막 즐거워서 막 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좀 기다렸다가 이 눈이 좀 이제 안정된 다음에 타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간선거 이 미드텀을 캔슬을 하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언급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캔슬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가짜 뉴스들이 나오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간선거 같은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필요가 없다. 내 행정부가 우리가 너무나 성공적이어 가지고 선거를 할 필요가 있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치르지 않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듯한 발언까지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은 그 캐롤라인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그 캐롤라인 대변인 말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좀 짜증나더라고. 그 대변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조크를 한 것이다, 농담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되게 웃긴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해가지고 나쁜 얘기 나온 것들은 다 농담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농담한 거는 다 아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금이라도 흠집이 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막 쏘아붙이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헌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할 수가 없다. 그러한 권한이 전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일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낮다 라고 합니다. 그 뭐 거의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모든 주요 현안에서 지지율 과반 미만 언더워러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높은 그 투표 동기를, 모티베이션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좀 이제 두려움에 이렇게 떨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만족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나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질 것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공화당원들을 이렇게 또 모아서 막 연설을 이렇게 떠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설을 이렇게 떠면서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진다고 하면은 나는 또 임피치가 될 것이다. 나는 또 탄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 똑바로 해. 공화당원들 똑바로 해. 라고 이렇게 외치기까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요번 이제 중간 선거에서 좀 이제 질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동물적인 감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책들 같은 것을 보면은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할 필요조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반어법을 쓰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지금 모든 주요 현안에서 그 지지율이 절반 이하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지겠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성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하면은 내가 지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선거를 취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실제 조치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게리맨더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리디스트리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선거구를 재조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 게리맨더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리디스트리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게리맨더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공화당은 9개의 유리한 의석을 지금 확보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뉴섬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6개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이 9개 그리고 민주당이 6개를 이렇게 또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게리맨더링을 이제 통해 가지고 유리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도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우편 투표를 또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우편 투표를 하고 하는데 우편 투표를 무효를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표가 사라지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 것을 이렇게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우편 투표라도 이제 없어야지만 자신의 투표 이제 나쁜 게 안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거 감시도 약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이버 보안이나 뭐 기관 시설 안보국의 예산을 삭감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 정부 간의 해킹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중단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 감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좀 더 약화를 이렇게 또 만들면서 선거에 대해서 자신의 반대하는 표가 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주 정부들이 유권자 명부를 클린하도록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클린하도록 말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아마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깊은 속내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경제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물건들을 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익세큐티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CEO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초이스풀하게 지금 선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까다로운 것이다. 안 사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CEO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기업의 경영진들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소비자들이 예전만큼 물건을 많이 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좀 이제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또 표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이 초이스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27회를 이제 CEO들이 이렇게 또 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 CEO들이 70회나 이렇게 또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경영진들 사이에서 이 초이스풀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굉장히 필수 용어가 됐다라고 합니다. 탈겟 CEO, 메이시스 CEO, 월마트 CEO 이런 CEO들이 이 초이스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즐겨 사용을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진 것이다. 초이스풀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이러한 단어를 쓰는 이유는 실적 저하를 정당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판매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들이 가치를 따져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는 말로 이제 포장을 내리기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포장을 내리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이다라고 합니다. 실적이 내려간 것인데 그런데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사지 않더라도 기업의 이익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단어들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 소비자들이 너무나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팔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 기업 이익은 잘 나고 있다. 가격을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서 이 미국의 경제가 조금씩 이제 나빠지는 것을 이러한 단어로 지금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이스풀이라는 단어로 지금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이렇게 또 보면은 마이클 버리가 AI에 대한 거품을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계속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고를 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의 그 예를 이렇게 또 들었다고 하거든요. 워렌 버핏이 1960년대에는 볼티모어 백화점을 소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유를 이렇게 또 하면서 건너편 백화점이 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설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설치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워렌 버핏의 백화점도 경쟁에서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설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두 백화점 모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함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이 이렇게 또 들었다. 비용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들었지만 그런데 고객이 늘거나 수익성이 개선은 전혀 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용만 늘어났을 뿐 경쟁 지위는 제자리 걸음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돈만 썼다는 그런 소리죠. 두 백화점에 돈만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버리는 지금 현재 기술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칩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엄청난 돈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설비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 워렌 버핏의 백화점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모두 다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독점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설치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그런 서비스를 모두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만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구조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AI는 버블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마이클 버리는 이 AI 붐의 포스터 칠드런이라고 이렇게 떠면서 엔비디아하고 팔렌티어를 엄청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전력을 이렇게 또 많이 먹는데 그런데 이 엔비디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성능이 좋은 칩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을 하면 할수록 전력만 엄청나게 더 많이 써가지고 빠르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명히 가성비가 좋고 전력 효율이 좋은 그런 칩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가 그때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마이클 버레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다른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독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것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거는 나중에 시간에 가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팔란티어 CEO는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포지션을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한 것을 두고 자신감이 없는 CEO가 이 팔란티어 CEO가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조만간 이 팔란티어 주가도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 마이클 버리는 예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I가 이렇게 또 발달을 함에 따라 가지고 블루칼라 직업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뭐 배관공들이나 뭐 엘렉트리션, 뭐 전기기사 그런 직업들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마이클 버리는 이러한 직업들도 나중에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런 뭐 배관 수리 같은 것들이 너무나 비싸다고 하면은 뭐 $800 정도가 이렇게 든다고 하면은 중산층들은 그거를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고치는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DIY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관공들이나 이제 전기 기사들도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마이클 버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에 대해 가지고 반대로 지금 배팅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죠. 이 AI 거품은 진짜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AI 거품은 진짜이기도 하거든요. 진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own. Missing someone